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지원입니다. 자, 어떻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8회 잘 보셨나요? 항상 매년 첫 시험이 보면은 항상 좀 쉬워요. 역시 2018학년도에 딱 처음 들어와서 제38회 요 고급 시험도 솔직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우리 에듀윌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글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예전에 그 에듀윌에서도 100점이라고 딱 100점을 또 보내주신 회원님도 계시거든요. 요번에 좀 100점 정도 몇 번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자, 아무튼 보면은 정치사가 한 60%에서 한 30문제 나왔고요. 경제, 사회, 문화사가 한 30% 나왔는데 오히려 이 경제사회 문화사가 쉽게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고, 역시 뭐 지역사, 인물사 이런 거, 통합형 이런 것도 크게 난이도가 높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평이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최소한 기출문제 5회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3회 정도는 꼭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런 거 좀 적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8회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먼저 풀어보시고 1번부터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죠. 1.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딱 보면은 역시 연천전곡리. 연천전곡리 요거만 나와도 구석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주목도끼가 딱 나오네요. 주목도끼. 그럼 뭐 구석기죠. 구석기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거. 물론 구석기의 연천전곡리 이 유적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 내용은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 최초거든요. 이 유럽 애들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유럽 애들이 되게 우리 아시아를 무시했단 말이야. 너희들 주목도끼 이런 게 없어. 하다가 이제 발견된 건데, 아무튼 일단은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서 구석기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거푸집을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했다. 거푸집이 나왔다는 건 일단 거푸집이 뭐예요? 틀이죠. 틀. 금속을 갖다가 녹여서 만드는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 시대로 가죠. 지배자의 무덤, 고인돌 나왔습니다. 지배자가 나와요. 계급사회 하면은 역시 청동기. 반달돌칼 무슨 시기요? 신석기 이러면 안 됩니다. 반달돌칼은 청동기.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로 어떻게 해요? 실을 갖다가 쫙 뽑아내요. 뼈바늘 꼬매야겠죠? 직조기술. 그물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고 언제예요? 신석기죠. 동굴, 강가에 막집을 그냥 막 지은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동굴, 구석기래. 답 5번이 정답. 너무 쉬웠죠? 다음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 해석을 해라. 우리 한국사의 기본은 연표입니다. 연표. 이 시대적 흐름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여러 대인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이 나왔습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 딱 하면은 고구려. 몇 세기요? 7세기. 이게 딱 떠올라야죠. 그죠? 이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를 했는데 이게 새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제 아들인 장,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망리지가 되었죠. 연개소문의 정변 기억납니까? 언제 배웠지? 고구려와 수가 전쟁을 하고 나서, 무슨 전쟁이에요? 살수대첩 612년. 그 7세기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7세기 이때 당시 대외 상황. 그러면서 결국은 이겼는데 당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요 당나라가 자꾸 어떻게 해요? 화친 정책을 펴요. 그 연개소문이 안 된다. 천리장성을 쌓고 강경 정책을 가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 신하들이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 대신들이, 이 대인들이 아니다. 연개소문 없애버리고 우리 화친 정책 피자. 연개소문은 아니다. 당나라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내 말 안 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고 결국은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뭐요? 안시성 싸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잘 나오는 거, 이 시대적 흐름이요. 살수대첩 7세기에
바로 고구려와 수하의 싸움이죠. 그 다음 영계소문이 요 내용이 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 안시성 싸움,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안시성 싸움으로 결국은 고구려가 막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언제입니까? 사수대첩 이후 612년 답은 뭐야? 당이 건국하고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당의 건국이 가잖아요. 사실상 이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보니까 당의 건국 613년 당이 먼저 건국을 하고 나서 화친적제 폈잖아요. 안성 싸움 전투 요거 다 답은 3번. 너무 시간만지면 안 돼. 이게 그래서 항상 시험은 잘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돼요. 아 참. 자 다음 문제. 3번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딱 보니까 요 가는 쭉 읽어보시고 12월에 제천 행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3번 정도 되면은 이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 2000년 전에 여러 나라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가 나타나죠. 여러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변한, 진안, 사만 각각의 제천 행사, 풍속 이런 게 기억나야 되죠. 12월에 제천 행사? 그럼 여기서 벌써 부여 나왔으면은 뭐 잘하시는 거고 보니까 또 소를 잡아 발굽으로 기둥을 점쳤다. 우제전법. 소로 점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여네. 부여의 풍속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이거 뭐예요? 서옥제. 딱 보니까 서옥제네. 서옥제는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고구려죠. 고구려. 그래서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그러면은 부여는 지금 부여입니다. 여러 가들이 사출도로 주관하죠. 네, 맞습니다. 박석, 김씨가 삼성이 교대로 왕을 하다가 나중에 김씨 왕이 세습을 하게 되죠. 어느 나라죠? 그렇죠. 신라죠. 신라. 그죠? 신라입니다. 10월에 무천 어느 나라입니까? 제천행사. 10월에 무천. 고구려는 뭐예요?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동해는 무천. 그죠? 동무야. 동해는 무천. 동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계원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동해는 동무야 우리 조계원 풍습. 너 침범하면 안 돼. 책하지 마. 책화. 경계를 중시해요. 너 침범하면 안 돼. 책화의 풍습도 동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동해입니다. 역시 다 틀렸고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선지역인 신성, 신이 거느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천군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소도가 있었어요. 바로 재정 분리가 나타나는 지역. 재정 분리가 나타나는 지역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사만이죠. 사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이 인물 딱 보자마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원효대사 얼굴도 알아요. 제 강의가 전자칠판으로 하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원효대사 그냥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효대사. 아들은 설총입니다. 무예가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대중화를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간수행보살. 그러면서 화쟁사상, 일심사상을 주장했죠. 제가 그냥 그대로 PPT, 이죽끝장이나 아니면은 제 기본 개념 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바꾼 겁니다.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육부투분 출신입니다.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러면서 나무아비탑을 외치면서 대중화를 했고 무예가 했다. 저서에는 대승기신 논서와 신문 화쟁론, 금가산매 경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자고요. 대승기신 논서, 신문 화쟁론. 요게 원효 스님 답 1번. 근데 이걸 못 찾겠어. 뭐였지? 화랑도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랑도에 세석 오게 하면은 원광법사죠. 그죠? 원광법사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화엄 일승 법계도. 이렇게 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히 화엄종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화엄종 하면 누구예요? 의상스님이죠. 그죠? 의상스님이잖아요. 화엄종을 개창하신 분. 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왕호 저축국전을 지은 거 누굽니까? 해초스님이죠.
그죠? 아, 이렇게 쭉 지하다 보니까 나오네. 당에 귀국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갖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야 주변 나라들이 조아린다고. 선덕여왕에게. 누굽니까? 짜장스님이죠. 짜장스님이요. 다 기본 개념에서 했던 스님들이고 답은 이렇게 또 제하니까 오호 1번 그냥 나오죠. 다음 문제. 5번 무덤 양식입니다. 자, 이 정도 무덤 양식도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삼국시대 무덤 양식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거 뭐예요? 나무 덧널에다가 돌을 무지하게 싸서 흙을 쌓는 거. 저 신라에서 봤던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지금 방이 있어요. 모듈임 천장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입구가 있습니다. 흙을 탁 쌓는데 높이면 들어가서 다 도구라네. 이거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근데 모듈임 천장, 아니 옆에 나해 있잖아요. 이거는 나해 있는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죠? 무덤의 둘레돌이 12지상으로 새겼다. 이건 뭐죠? 무덤에 12지상이 나온다 그랬어.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제는 통일 신라가 되고 나서 김유신 장군 이런 묘 같은 경우는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면서 무덤 주변에다가 둘레돌이 나타나고 12지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고요. 역시 이것도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김유신 묘면서 굴식 돌방 무덤 이것도 나에 해당하죠. 대표적인 무덤으로 환남대총 이건 뭐예요? 나의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대표적인 환남대총 우리 천마총 바로 옆에 있는 환남대총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는 무슨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요. 가죠. 나의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랬죠. 다 도굴됐지만 이거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나머지를 몰라도 이건 확실하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나와요. 가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나타나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벽돌무덤이 기억나야죠. 벽돌무덤. 벽돌무덤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누구요? 백제의 문영왕. 백제의 문영왕.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22개 담로 벽돌무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요. 가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왕이 김구해가 왕비 3명의 아들,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 무력까지 데리고 나서 쭉 항복했대요. 누구한테요? 버풍왕. 버풍은 누구예요? 신라 6세기 왕이죠. 신라 6세기 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 버풍왕 때 항복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금강가야죠. 금강가야입니다. 6세기에 금강가야가 망하죠. 바로 요 금강가야. 특히 요 김구해의 아들 무력 그리고 그의 아들 김서연의 아들 김유신. 그래서 김유신 장군 신라 화랑이 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가야고 요걸 보고 딱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 금강가야의 문화 어떤 것입니까? 그래요. 맨날 보셨던 거잖아요. 답 5번 금강가의 갑옷 철갑옷이죠. 이건 어디 거요? 고구려요. 이거 고구려만 나와야 돼요. 요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요만한 거 고구려. 이거는요. 백제 거구나. 백제 금동대학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요 종교도 좀 숨어 있죠. 불교도 향로기 때문에 불교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시험 잘 나오는 건 요 지금 여기 표현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도교의 양식을 표현했다. 도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호명그릇, 즉 신라의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그릇인데 여기 사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사인이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연관, 그 외교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외를 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증거죠. 이건 뭐예요? 칠지도. 칠지도 하면 어디요? 그렇죠. 백제. 백제와 누구한테 이걸 하사한 겁니까? 외. 그죠?
일본 외계 하사에서 외와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나머지 다 해봤고요. 다음 문제. 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가, 장수왕이 딱 나오죠. 평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고구려 지금 몇 세기예요? 딱 떠올라야 돼요. 장수왕 5세기. 아직도 그걸 준비하면서 4세기 현성기 백제 근초광 이거 모르면 안 돼요. 5세기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광개토대왕은 바로 요 전에 장수왕이 아버지잖아요. 4세기 말부터 광개토대왕이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로 넘어가죠. 장수왕이 80년간 쭉 5세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이것도 지금 고구려왕 거련이 지금 장수왕이거든요. 자, 아무튼 모르셔도 결국 백제를 공격하고 그리고 백제왕 경의 아들 문주왕 문주왕 들어봤는데 아무튼 문주를 갖다가 신라를 갖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했으나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함락당하고 경은 죽었어요. 경은 바로 누구예요? 계로왕. 괴로워. 백제 괴로워 하면서 죽었다. 이 계로왕이고 그의 아들 문주왕은 결국은 도망가죠. 문주 어디로 가요? 공주로 갑니다. 공주. 문주왕이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죠. 바로 웅진입니다. 웅진. 기억나요? 그래서 백제의 수도는 웅진. 나중에 사비로 가는데 사비는 어느 왕이요? 사비는 어느 왕이요? 빨리요. 막 짜내야 돼요. 뭐지? 이럴 때 이제 머릿속에 막 박히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성왕! 그때 이제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다시 찾아봐야지. 몇 번 들어봤는데 머리 나빠. 그게 아니라요. 계속 그렇게 막 뭐였지? 막 끄집어내야 돼요. 계속 넣었다 뺐다. 자기게 완벽히 돼야 돼요. 체화돼야 돼요. 체화.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개토대왕이 나오면 안 되죠. 신라를 쳤던 건 그 전입니다. 그죠? 진흥왕 화랑도 나오면 지금 6세기가 가요. 지금 5세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소수리망은 몇 세기예요? 지금 소수리망은. 그죠? 4세기입니다. 안 되죠. 계로왕이 고구려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로왕이 나오네. 지금 계로왕이 죽었는데 그 전에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위에다가 국서를 보냈죠. 중국 북위에다가. 그걸 장성이 알고 계로왕 죽여버려! 하면서 내려서 죽여버리게 되죠. 제 이야기까지 했는데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근초광 4세기죠. 그러니까 이미 딱 그냥 몇 세기 4세기 지금 5세기인데 지금 이게 왜 나와? 이렇게 딱 하면은 답이 4번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8번 가에서부터 라에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요. 바로 경제 파트죠. 근데 이걸 왕 파트에서도 당연히 정치 파트로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제도거든요. 자, 고대 토지제도. 기본적으로 원래 노급, 시급이 있었는데 통일신라되면서 바로 누가요? 신문왕이 안 되겠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료조를 지급하고 그리고 노급을 폐지해버렸죠.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언제요? 성덕왕 때 정절을 지급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내려가면서 귀족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다시 알았어 다시 노급을 부활해 줍니다. 이거는 경덕왕이죠. 경덕왕. 그래서 성덕왕의 아들 경덕왕 때 되면은 이제는 벌써 왕권이 약해지고 결국 그의 아들 해공왕 때는 결국은 피살이 당하면서 신라 하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연스럽게 가나다라 순서로 갑니다. 답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대흠무 모르겠다고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8세기 말입니다. 8세기 말. 근데 보니까 힌트가 자녀가 정혜공주, 정효공주, 둘째 딸, 넷째 딸. 아이고 이쁜 딸들이 있어요. 이거 누굽니까? 문왕이죠. 어느 왕이요? 발해. 발해는 꼭 알아야 할 왕 4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국은 고왕이라 불리는 대조영이었었죠. 그죠? 대조영 건국했다. 698년.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 문왕. 그리고 쭉 가서 전성기 선왕. 특히 이 문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는 항상 통틀어 정리하셔야죠. 문왕을 알아도 무왕의 업적 보기 속에서
제외되거든요. 무왕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죠? 무예가 뛰어난 왕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보내서 흑수말까지 치라고 했더니 이놈이 도망갔어요. 안 되겠다.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산동반도를 쳐버리기도 하고 싸움을 많이 했죠. 당과 적대 관계. 문왕 때는 학문이 뛰어나요. 학문이 뛰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당하고 친선관계를 맺자. 친선관계를 맺고 수도를 상경으로 천도하고, 그죠? 그래서 학문을 받아시키고 당과 친선관계, 신라하고도 교류를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선왕 때는 해동성기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고급에서는 요게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발에는 자주의식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자주의식, 천하의식이 있어요. 야, 왜 중국의 연호를 따라가? 우리만의 연호를 할 거야. 광개토대왕의 영락 이런 것처럼요. 무왕 때는 무인, 제가 무인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인, 무왕은 무인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문왕은 뭐였죠? 문왕은 대흥이라고 했죠. 대흥 이제 흥합니다. 선왕은 건흥 이런 연호를 사용했었죠. 건강해라, 건강하면서 흥하라. 네, 이런 내용.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왕을 찾아야 되는데 무왕이네요. 장문유 장군을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한 거 역시 또 싸웠네요. 무왕이네요.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상경 수도를 옮겼다. 답은 3번이 정답. 또 흑수말가를 정벌하라 그랬어요. 대문을 통해 갖고 동생한테. 그때 얘가 도망갔잖아요. 이것도 무왕이네요. 동모에서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운 건 대조영이에요. 고왕이죠. 대조영. 답은 3번. 다음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딱 이 지도 보면 어느 식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 책을 보시고 딱 보면 구주 오소경이네. 한주, 삭주, 명주. 구주 오소경. 이거 지방행정제도 뭡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의 행정구역입니까? 이건 어느 국가입니까? 그렇죠. 통일신라가 나와야죠. 통일신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라가 통일신라. 그럼 발해는요? 지방행정구역. 5경 15부 62주. 그러면 통일했습니다.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통일했습니다. 고려는요? 오도 양계. 오도와 양계. 잘 나와야 돼요. 조선시대는요? 발도 사나이 지속 딱 떠올라요? 팔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정도. 자, 아무튼 그러면 요 통일신라에 대한 이 지방 통치에 대해서 이때 마련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경제소 서울경 서울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유양소를 통제했어요. 이거는 언제예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죠. 지방의 22개 담로를 갖다가 파견해서 왕족을 파견했어요. 이거는 어디죠? 이거는 어디입니까? 백제 아까 나왔잖아요. 문영왕. 12목을 설치했다. 전국에 12개의 중요한 목을 설치했어요. 누가 건의했죠? 최승로가요. 나와야 되는데 어느 왕이요? 성왕이요. 성왕. 바로 고려의 성왕 때. 지방에 감찰하게 외사정을 두었다. 외사정. 통일신라 때 외사정을 둬서 어떻게 했어요? 지방을 감찰했잖아요. 그죠? 이거 고급이 이 정도 나와야죠. 답 4번 정답. 관찰사를 보내서 수령을 감독했습니다. 누구죠? 어느 때입니까? 고려예요? 조선이에요? 수령을 파견했는데 고려 때는 전부 파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조선은 다 파견했죠. 모든 군현에. 특히 관찰사를 보고할 수 있죠. 팔도에 관찰사를 보내요. 또 수령을 감독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고려는 뭐라 그래요? 오도에 안찰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이 됩니다. 고려는 안찰사.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인물 누굽니까? 금강. 넷째 아들 금강이 지략도 많고 똑똑해요. 그래서 얘가 총에서 왕을 물려줬다고 했더니 칼을 잘 쏘는 이 신검이 결국은 양검, 용검 얘를 알고서 걱정하면서 번민하고요. 결국은 이제 신검이 아빠를 금산사에 가뒀죠.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견훤이 되겠네요. 견훤 후백제를 세운 900년의 후백제를 세운 바로 견훤이 딱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견훤이 결국 금산사에서 탈출해갖고 어디 가요? 왕건에게 가서 얘기하죠.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에게 교화를 투항했으니 바라건대 이 아들 역적인 아들을 패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들을 작살내죠. 그래서 통일하죠. 아무튼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김음돌의 반란. 어느 왕이죠? 어느 왕이죠? 김음돌의 반란하면 그렇죠. 신문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강화했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한 사람은 왕건이고 어휴 나라를 갖다 바쳤네요. 그래서 사심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거는 신라 마지막 왕 아주 순한 왕 경순왕이죠. 후당 5월 중국 얘네들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바로 견훤이죠. 답 3번이 정답이죠. 국호를 맞은 천원으로 또 천도했던 거 누구죠? 궁예죠. 궁예. 정계와 대백료소 훈용 10조 딱 이게 나와야죠. 그런 걸 딱 제시하면서 이렇게 통치해라 했던 건 바로 태조 왕건이죠. 이런 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역시 지금 고려시대인데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거 어느 왕이요? 광종이죠. 광종. 그죠. 고려의 광종. 칠숙로 나왔어요. 칠숙로의 심의 18조가 딱 얘기하죠. 그래서 외관을 두소서 12목에 외관을 두소서 뭐 이런 거. 어디요? 성종. 그러면 제가 이 광종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왕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경종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촌 요 성종이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다 해줬는데 아무튼 요 경종은 딱 하나만 알아두셔라 라고 개념강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뭐였죠? 전시과. 전시과를 시작한다. 그래서 시정전시과 요것만 하면 딱 알아두라 그랬는데요. 자, 아무튼 이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해동통보, 사만통보 막 이런 고려에 많은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은병, 활구라고 불리는 이런 많은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 언제예요? 고려 숙종 때죠. 하면 또 이때 스님, 동생, 대각국사 의천 기억납니까? 아무튼 그래서 숙종 때입니다. 최초의 화폐는 권원중보예요. 성종 때인데 이때는 숙종입니다. 자, 정방이 폐지됩니다. 인사행정 어느 자리 맡아 어느 자리 맡아 그걸 폐지시킨 건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최후 때. 폐지한 건 언제입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입니다. 고려 공민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 이런 걸 진흥하기 위해서 특히 고려 학교는요. 국자감이죠. 이거를 진흥하기 위해서 칠제를 만들고 양형고를 갖다가 설치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이거 언제죠? 예종이죠. 예종. 자, 호패법. 야, 호패법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거? 호패법 나왔으면 조선 때예요. 조선 때. 조선 때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죠. 전시가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시정이죠. 답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 군사 조직의 설명으로 옳은 거. 개경환도. 요거만 나오면 벌써 개경환도? 개경환도 하면은 개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발한 거예요. 개경 돌아가면 안 돼! 하면서 봉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굴까요? 지금 이런 내용을 딱 보니까 개경환도에서 딱 보면은 지금 일본 측의 고려 국소랑 고려 시대 때인데 개경을 환도에 1270년 뭐예요? 그쵸. 몽골의 침입이 있었구나. 이걸 보고도 딱 알아둬야 돼요. 몽골 침입 있었을 때 그러면 나 안 해. 그게 싸울 거야 했던 건
누구예요? 삼별초가 기억나야죠. 삼별초입니다. 이 구세조직 삼별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모셔도 돼요. 모셔도 돼요. 이런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려 출신으로 항마군. 승마 출신의 항마군이 있어요. 항마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좀 깊은가요? 근데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고급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항마군까지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별무반이죠. 별무반. 바로 윤관이 만들었던 별무반. 바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송을 확보했던 거 역시 별무반입니다. 다시 1년 만에 돌려주죠.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있는데요. 뭐죠? 이건 조금 잘 안 나오는 건데 정종 때 광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광군. 경대승. 바로 무신정병 때 이방, 정중부,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 이음인 최초가 나오잖아요. 경대승이 자기를 이제 나를 죽일 줄 몰라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 개인들의 병사를 조직해요. 바로 도방이죠. 나중에 최씨 무신정권 때는 오히려 더 확대되죠. 그죠? 진도, 제주도까지 옮기면서 항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별초. 답은 5번 정답이고 나머지들 딱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나 역사서. 역사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어려워해요. 나오는 거 뻔한데. 그래서 제가 꼭 김부식이 만들었던 요 기전체로 서술했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신라의 계승의시 합리적 사관으로 했던 거 바로 삼국사기죠. 그럼 삼국사기 나오면 항상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에 이제는 자주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역사책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동명왕편, 이규복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삼국유사, 일연, 각훈의 해동 고승전,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 파트.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고려의 역사서 이거 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급에서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계승의식인 거다. 아까는 신라의 계승의식이었거든요. 아니야. 우리 삼국시대 승려 이런 분들도 좋아. 일연에서는 당군 신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 또 불교적인 관점이었다는 거. 아까 유교적 관점이었잖아요. 삼국사기는. 제왕운기 이거 잘 나와요. 은근히. 특히 당군조선도 있다는 거. 제가 중국의사와 한국사를 대등하게 상건하건 서술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발해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가, 삼국사기는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쭉 편찬한 거. 이거 뭐예요? 조선왕조실록이죠. 그죠? 조선왕조실록, 세계문화유산. 그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갖다 수록한 거 뭐예요? 그죠? 불교, 민간설화 같은 거 삼국유사죠. 가는 다 틀렸고요. 나, 제왕운기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네, 수록되어 있어요. 답이 3번이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거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우리 직시심체요절이나 뭐 이런 게 많죠? 자, 가나 고구려의 건국시조 일대기를 만든 서사시. 이거는 아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다음 문제. 자, 15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건 뭘까요?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입니다. 지금 13세기 때 설치됐는데 이걸 폐지하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다 신돈이 나왔네요. 신돈 하면은 뭐가 나와요? 공민왕이 나오죠. 그러면 공민왕이 신돈 보고 얘네들의 토지를 다시 해결해라 해서 뭘 했죠? 그렇죠. 전민 변정 도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죠. 그래서 그전에도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요거만 알면 된다. 시험 문제 항상 요게 나온다. 그러면 전민 변정 도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원 간섭기 때 첨입으로 만들어져요? 첨입으로 격화됩니까? 원 간섭기가 되면 이 첨입을 비롯해서 일부 사사로 바뀌죠. 이성육부가. 즉 이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두 개의 성이요. 결국은 첨입으로 바뀌어요. 도평의사사 명칭이 바뀐 건 뭐예요?
도병마사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그죠? 도당이라고도 불리고요.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던 거 뭐였죠? 낭사, 중성문화상의 낭사와 뭐가 대간으로 불렸죠? 왕을 견제하는 바로 어사대죠. 감찰하는 거예요. 어사대. 공민왕 때 역시 일한으로 운영되었다. 역시 답은 4번이 정답. 출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 뭐죠?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 됐나요? 최충원이 교정별감으로 장악하죠. 다음 문제. 다음 대화의 왕이 제의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요. 신서거정이 동국 통감을 완성해서 바치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딱 보면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어느 왕이죠? 성종 때죠. 그죠? 성종 때 동국 통감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 시기에 그러면 성종 때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 아, 이런 건 좀 역시 어려워요. 문화파트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건 좀 다시 한번 봐야죠. 문화파트. 항상 보면 문화파트. 주자소가 만들어 개미자, 갑인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개빈자, 갑인자.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이렇게요. 동의보감이 완성된 건 동의보감이 우리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알아야죠. 바로 허준, 왕 때는 광해죠. 광해군 때입니다. 악학개범 그래요. 요게 답이 3번이 정답이고 악학개범이 성종이죠. 이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 지도가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그쵸. 태종입니다. 태종이죠. 또 칠정산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세종의 역법이죠. 역법. 우리 한양의 기준으로 만든 역법입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 인물입니다. 인물사인데요. 역시 어렵진 않아요. 이 책은 누가 태조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이래요. 조선경국전 이런 법전을 바친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재상 중심의 정치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정도전 탁 나와야죠. 정도전 하면은 옳은 거 불시자편. 어이 불시, 어이 곽씨, 어이 김씨. 부처님을 불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죠. 답은 1번 정답이죠. 그럼 나머지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건 바로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건 누구죠? 우리 숙주나물 신숙주죠. 신숙주.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웁니다. 아, 이건 좀 어렵네요.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서 북을 버려야 됩니다. 기축봉사를 올린 건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살림 송시열이죠. 성악 10도. 성악 지벼가 있고 성악 10도가 있어요. 성악 10도는 이황이죠. 태계 이황. 성악 지벼는 바로 5,000원 이죠. 됐나요? 이 내용들 살펴주시고요. 다음 문제. 역시 가나 역시 사이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일손 나왔습니다. 김일손이 결국은 육막두 옆에서 이제 사초 거짓말을 해. 그래서 결국은 죽는. 이건 무슨 사화예요? 조의제문 나오잖아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냥 나왔네요. 그럼 무슨 사화예요? 무오사화죠. 무오사화. 무오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가 나와요? 무슨 사가 나와요? 갑자사화 나죠. 엄마 원수 갑자사화. 갑자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 무슨 사화예요? 조광조.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조광조의 개혁정치. 결국은 기묘한 일을 벌이죠. 어떻게 해요? 꿀에다가 꿀을 발라갖고 그 낙엽에다가 글씨를 쓰죠. 주초위양. 기묘사가 일어나죠. 그래도 또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윤씨 집안 명종 때 을사사화까지 4번에 걸쳐서 사화가 쭉 일어나죠. 지금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무오사와 기묘사와 전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당연히 패비 윤씨 사건 갑자사화 답 5번 그냥 쉽게 나와요. 나머지 볼까요? 윤임 윤원영 이런 외척간의 을사사화잖아요. 그죠? 인현왕후가 나오고 남인의 권력이 또 장악한 거 이거는 뭐예요? 숙종 때 장희빈, 인현왕후, 황국이죠. 3번에 걸쳐서 황국이 일어납니다. 그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죠? 자, 이괄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이괄이 괄괄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자식 혼내있더니 이괄의 잔당들이 올라가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쳐들어오는 거. 뭐예요?
호란이죠.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정확히 말하면 정묘호란이 터져버리죠. 이주전랑을 인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는 건 선조 때. 그죠? 선조 때 지금 붕당이 되고 있네요. 나머지 됐고요. 다음 문제. 자,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니 지금 종로에 가면 뒤에 피막골이 있고요. 지금 유기전상인, 그건 무슨 상인이요? 그렇죠. 시전상인이요. 시전상인입니다. 시전상인. 옳은 것을 골라라.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 해상공국을 폐지해라라는 말이 조금 깊게 나와요. 그래서 해상공국은 이 보호받았던 거는 누구예요? 보부상이죠. 보부상. 보부상, 보찜을 들고 다니면서 장시를 돌아다니는 애들. 금난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누가요? 시전상인이요. 얘가 시전상인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폐지한 건 누굽니까?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건 정조죠. 이거를 알아두세요.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사상들이죠. 사상들. 거상이라고 불리는 송방을 막 지점을 설치했던 거, 중개무역했던 거. 바로 어디요? 개성에 송상이죠. 청나라하고 무역을 했어요. 의주에 만상. 포구에도 이런 금융, 숙박, 중개업을 하는 애들 많았죠. 여각, 객주, 또 서울의 경강상인을 통해서 이제 포고를 받아 여각, 객주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시전상인은 답은 2번이었다는 거 나머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자, 미추친 이 전쟁은 뭐예요? 김준용 장군 나 모르는 장군인데 봤더니 딱 힌트가 나요. 남한산성 영화 봤나요? 남한산성 이병헌 씨 나오고 그런 이제 이 한국사를 좀 이렇게 딱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역사 영화 이런 것도 딱 보면서 벌써 흐름이 쫙 떠올라야 돼요. 남들보다 좀 다르게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남아서 이런 거 좋아요. 자, 아무튼 이런 피난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걸 남한산성 하면은 무슨 전쟁이에요? 호란에서 아까 정묘호란이 잠깐 나왔잖아요. 이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진족이 후금에서 청나라로 가면서 우리 보고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이거 말이 안 된다. 싸워야 한다. 그걸 화해하지 말고 배척해내는 척하론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명길.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 남한산 영화에서만 나와요. 아무튼 자, 요게 바로 결국은 안 된다 하면서 싸운 게 바로 뭐예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자, 요 병자호란의 전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사군육진. 지금 호란은 언제 때예요? 요 호란은 언제 때입니까? 인조 때죠, 인조. 그 우리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삼전도 굴욕.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신아들 결국은 인질로 잡혀가죠. 복림대군부터 해서 결국 복림대군이 아니라 효종이 되는 거고 소현세자. 자, 아무튼 요 내용 사군육진하면 누구의 업적입니까? 세종대왕이죠. 이종무 대마도 정벌 역시 세종대왕. 북벌론을 전개했다. 치월갑자 북벌론 전개됐다. 그렇죠. 이제 효종이 나오고 지금 요 병자론의 이후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개해약조 이제 재개해라. 이제 요거 이제 일본하고 무역하라. 역시 이것도 세종대왕이죠.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한 건 뭐예요? 변방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게 조선 후기 최고의 권력기구 되잖아요. 이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건 언제 때입니까? 중종 때요.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이때 만들어지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상설기구 됐다가 임진왜란 터지면서 최고기구가 되잖아요.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해지고. 그죠? 자, 답은 3번이었고 다음 문제. 자,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 이제 미국을 거둡니다. 쌀을 갖다 거뒀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선해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육의 또 건의로 하면서 늘어나게 되죠. 이거 뭡니까? 대동법. 그죠? 대동법. 대동단결 하나로 우리 쌀로 화폐로 하자. 이거죠. 대동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광해군 때 시작했습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납부하겠다. 양반에게 군포를 납부한 건 언제입니까? 호포제에 딱 나와야죠. 호포제 하면 흥선대원군이 기억나야 됩니다.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9등급,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이거 언제예요? 세종대왕이죠. 어장세, 염세, 선박세 결국 다시 충당해야 돼. 군사를 충당해야 돼. 이거는 무슨 법이죠? 균역법이죠. 영조가 만들었던 이 균역법이 결국은 1인당 1필로 깎아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또 선무군갑보나 또 결작 1결당 2두만 내라. 결작이라서 이 균역법으로 이게 둘 다 균역법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대동법 상관없습니다. 대동법은 이제는 토지에서 쌀, 화폐 이런 걸 걷어서 공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전국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삽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자, 파적도라는 그림이 나오죠. 김득신의 그림인데 이런 거 나오면은 딱 시기를 물어봐요. 이거 언제예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정선, 뭐 신윤복, 김홍도 뭐 이런 그림은 이 시기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 시기 조선 후기의 그 문화가 탁 떠올라야 돼요. 상평통보가 막 모자랐어요. 맞아. 광대가 막 탈춤치고 막 또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고 직전법 직전법은 딱 누구의 업적입니까? 세종 수양대군이잖아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많은 상품 장볼 맞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역시 시기를 고르래요. 자, 지금 연표를 고르려는데 남영군이 딱 힌트인데요. 덕산의 묘지 서양놈들이 침입했대요. 그래서 훼손해서 아주 놀랍습니다. 남영군묘 도굴 사건. 바로 이거를 독일 오페르트가 도굴했다 해서 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 언제예요? 언제죠? 연도는 기억 안 나도 흥선대원군 때인데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막 순서했을 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했더니 흥선대원군 아파! 남영군묘가 도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괘씸한 놈. 또 미국이 또 쳐들어왔답니다. 심양요도 쳐들어오고. 그 순서 병인양요와 심양요 요 사이. 답은 2번. 연도는 1868년이었죠. 그죠? 병인양요는 1871년이고 1866년 요 사이입니다. 다음 문제. 자,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어이구, 팔순을 맞으셨어요. 어제 임금님의 그 업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나는 탕평을 했어. 청계천 춘서를 했어. 팔수까지 사셨던 바로 딱 그림도 비슷하네요. 영조죠, 영조. 그죠? 탕평비. 탕의 균이 신속하게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 기억납니까? 정조는 역시 탕평비를 계승하면서 장화규가 선어대로 통째로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요. 강의를 들으신 분만 알 거예요. 아무튼 영조의 업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 설치한 건 어느 왕이에요? 성종이죠. 성종. 백두산 정계비를 갖다가 딱 국경을 만들었던 거는 언제입니까? 숙종 때죠.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 건 흥선대원군이죠. 고종. 역대 문물정물한 동국문헌비고 바로 이게 영조죠. 답 4번이 정답이고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이 문란해져요. 언제요? 19세기 세도정치 때. 그러면서 야 삼정을 갖다가 바꿔줄게 다시 잘해볼게 라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이거는 그 임술농민봉기가 끝나고 나서 1862년 일어나고 나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 나머지를 오히려 딱 보고 없애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오히려. 그죠? 다음 문제 갈게요. 25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인물사인데 인물사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연암 청까지 가서 열하일기를 쓴 바로 누구예요? 열하 박지원. 그죠?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박지원.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양명학 강학파 누구예요? 정제두죠. 정제두. 그죠? 정제두입니다. 서울 출신의 규장학 검사관을 했던 건 박지원이 아니라 박제가, 유득공. 그죠? 박제가, 유득공 뭐 이런 인물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분이 바로 박지원이죠. 그래서 이 한문학, 조선후기 한문학 그리고 박지원 이런 박제가 이런 분들은 중성학파까지 있었죠. 답은 3번이 정답이죠.
항상 나왔던 인물사입니다. 의산문답 그리고 지전설 이거부터 누구예요? 홍대용이죠.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우서 산업공사의 직업의 평등과 전문화를 외쳤던 분은 바로 역시 유수원이죠. 그래서 유수원,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이런 분들은 중상하파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가해 군사 조직입니다. 지금 2년 동안의 군사명 훈련시키지 못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명예 군대만 명예 요청만 지금 받아들일 거냐? 과인의 생각은 따로 차라리 이거를 설치해서 열심히 훈련해라. 바로 훈련시켜라. 훈련 도감이네요. 그죠? 바로 언제 만들어져요? 임진왜란 때. 자, 이 군사 조직으로 오르고 골라라. 수원화성의 외형, 수원화성 하면 누가 기억나요? 정조죠. 그러면 정조의 왕을 보호하는 바로 친위 부대가 뭐였죠? 장용령 기억납니까? 장용령이에요. 장용령. 자, 국경지대 양계, 5도 양계. 이건 고려가 지금 나오네요. 갑자기. 고려 양계의 주진군을 만들었죠. 주진군, 지방군, 주영군. 이렇게. 후금과의 항쟁에서 상설됐던 거. 뭐요? 어용청, 총영청, 수여청. 그죠? 우리 오군영 체제 나오잖아요. 훈련도감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급료를 받는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이죠. 그죠? 답은 4번이 나오죠. 그래서 포수, 살수, 사수가 해서 상비군, 즉 급료를 받는 직업군이라고 했습니다. 응양군, 용호군, 요거까지 아시는 분은 바로 고려의 2군, 6위, 바로 뭐예요? 2군입니다. 바로 중앙군이죠. 고려의 중앙군. 그죠?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통신라의 중앙군은요?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게 나와야 돼요. 다음 문제요. 밑줄군 이 조약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 조약은 뭘까요? 민영이 벌써 민씨 정권. 바로 요 민씨 정권 고종 나왔네요. 이때 아련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함이 천하제일이라며. 곡식도 많고 막 땅도 많고 장난. 와, 상무가 항상 그 무기가 막 정말 왕성합니다. 대통령 바로 뭘까요? 네, 미국이죠. 그래서 보빙사로 갔던 민영이 이게 절을 하기도 하고, 그죠? 대통령이 깜짝 놀라죠.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이 조약은 뭘까요? 미국과 맺은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쉽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바로 뭐예요? 최국대가 있어요, 없어요? 최국대가 있잖아요. 그죠? 또 중재 조항, 이 거중 조정하는 조장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관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래서 최국대가 있어서요. 천주교 선교를 근거로 한 건 프랑스하고 맺은 조약이죠. 프랑스. 양곡을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던, 관세를 여기는 설정했어요. 설정하지 않았던 건 일본하고 맺은 거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일 무역 규칙, 부록이 내용이다. 규칙. 스티븐스 메간타의 외교 고문이 부임했던 건 언제죠? 20세기 1904년.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1차 뭐였죠? 한일협약이었죠. 그래서 스티븐스 나중에 죽죠. 세계항구를 개항해라.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죠? 강화도 조약.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사학을 징벌하여야 됩니다. 사학한 학문입니다. 사학한 학문. 순조 때 일어났어요. 순조 때 1801년 신유 박해 이런 거. 그럼 이 종교는 뭐예요? 사학이라는 건 천주교죠. 그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서학이라고 또 불리기도 했었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열이 모반 사건의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요. 정열이 모반 사건은 언제예요? 선조 때인데요. 그죠? 지금 붕당 일어나는 거고. 최재우 누구예요? 동학입니다. 동학의 혹세무로 처형된 건데 이게 처형된 건 1864년 지금 19세기 후반으로 가요. 그죠? 지금 서학을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홍경래 지금 연도가 1801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홍경래 나는 언제? 1811년이에요. 세조정치 일어나면서.
역시 또 아니고요. 이승훈, 정약용 이런 분들이 연루되어 처벌되죠. 답 4번이 정답입니다.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한 건 언제죠? 임술 농민봉기 때. 그 이제 농민봉기 일어나면서 진주 농민봉기가 터지면서 요때 안핵사로 파견하죠. 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미치군 이 운동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뭘까요? 동비토록? 뭐지? 포고문이 나타나고 보구간민. 이제 동학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청일전쟁, 청나라 일본 전쟁은 1894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동학농민운동이지.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외교장각이 나오면 안 되죠. 외교장각 도서 약탈한 거는 병인양요 1866년 병인양요가 나와야죠. 프랑스. 거문도 사건도 나오면 안 되죠. 거문도 사건은 이미 그 전입니다.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버리죠. 아관파천? 지금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는 거죠.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 1896년이죠. 이후죠. 황토현 전투, 황농춘 전투 이런 게 나죠. 우금치 전투 이런 게 나와야죠. 답 4번이 정답입니다. 헤이그 특사는 언제예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가서 전하게 이러면서요. 그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오히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0번 답이 확 나와버렸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 보니까 대왕군이 통리기무하문과 무의영, 장호영을 좀 폐지하래요. 그거 뭐지? 그리고 지금 막 난병이 물러가라고 했어요. 난병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병사들이 막 있는 거야. 이거 뭘까요? 대왕군 지금 다시 집권했어요. 바로 뭐예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런 걸 보면서 이모군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이모군란의 이후 결과 뭐예요? 재물포조약이죠. 그래서 재물포조약 답 5번 툭 튀어나와요. 한성조약은요. 갑신정변 이후고요. 그죠? 척합의가 건립됐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이후죠. 그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된 건 지금 1880년대 초반이죠. 그죠? 이모군란 전입니다. 대전 통편 언제예요? 대전 회통도 아니고 대전 통편은 정조의 통치범이죠. 영남 만인소도 그 전에 조선 책략을 갖고 와서 유포하면서 나타난 거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지요. 가에서부터 마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니까 이 지역사도 그대로 평이하게 항상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평양, 서울, 목포, 대구, 진주 딱 보니까 문제철의 횡포로 맞선 소작쟁이 일어났던 거 어디죠? 암태도 소작쟁이. 근데 암태도 소작쟁이 하면은 어디예요? 목포 앞바다라고 위치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가는 평양 아니죠? 상권 수호 운동을 위해 한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 운동 어디겠습니까? 수도죠, 수도. 그죠? 중심이에요. 서울이죠. 모른다고 쳐도 나머지 볼까요? 국치보상운동 어디라 그랬죠? 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대구, 마거든요. 대구입니다, 대구. 다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토산품 애용운동, 조선 물산장려회, 이거 어디죠?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죠? 이거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는 대구고요. 그죠? 이건 평양이고요. 역시 또 틀렸네요. 백정들 철폐해서 조선 형평운동, 형평사 이거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주죠, 진주. 진주에서 수만 명이 모여갖고 했다잖아요. 진주 이쪽 라지요. 나머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32번 문제.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지금 이 이후의 일, 덕원, 딱 핵심 지금 덕원이거든요. 요 해안 요충지 있었고요. 여기는 개항지입니다. 우리 세 개 항구가 개항이 되죠. 부산, 인천, 그리고 어디요? 원산. 원산 덕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민과 관이 합해서 최초의 원산학사가 만들어지죠. 원산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게 원산학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원산사, 원산학사. 1883년 최초에 바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근대 교육이 시작되죠. 그죠? 그러면 이 이후에요. 황성신문은 언제 만들어져요? 일단 이후기 때문에 황성, 지금 천황, 천황이 아니라 지금 황제가 나와야 돼. 황제. 그러면 지금 고조 황제가 아간판천 이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1897년 대한제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겠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1897년, 98년 이 정도 돼요. 98년. 그러면 한성사범학교는 언제입니까? 그죠? 한성사범학교는 이미 국가에서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을 통해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많은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2차 가보개혁, 1895년 2차 가보개혁이 때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 테고요. 허버트 길모어 유경고원이 만들어지죠. 이건 언제예요? 1886년이죠. 네. 연도를 몰라도 이건 이후지. 근데 영선사가 파견된 거, 보빙사가 파견되고, 그죠? 수신사가 파견되고, 딱 우리 배웠던 내용도 보면 그 전이잖아요. 지금 개화 정책을 하면서 지금 가보는 거죠. 청나라에 가보는 거잖아요. 이건 1881년인데 이거 딱 우리 배운 순서를 보더라도 4번이 틀렸구나 나오는 거죠. 교육 입국조서 바로 2차 가보개혁 요거죠. 됐나요? 다음 문제. 자, 33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무엇으로 고치고 나라를 바꿨대요. 어떻게 해요? 대한제국으로요. 그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황제의 나라다. 새로운 연호 광무를 갖다가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여건이래요. 그러면 이 시기 황제 직속인 원수부가 설치되죠. 이 개혁 무슨 개혁이요? 광무개혁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보개혁 1차, 2차, 또 3차 가보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은 광무개혁. 이 특징을 완벽히 만들어줘야 된다. 잘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양전사업, 광무개혁의 제일 중심 군사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토지개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토지개혁 하면은 지게 발급하는 거. 양전사업. 맞네요. 답 1번이 정답이네요. 한성순보가 발행했다. 방문국을 만들어주고 한성순보 만들어진 건 그 전이죠. 그죠? 1883년. 그죠? 방문국 만들고 개항하면서 바로 한 거죠. 지금 과거제 폐지가 가보개혁이잖아요. 그죠?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죠. 8도에서 23도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8도에서 23도로 바꾼 건 2차 가보개혁 때죠.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 발표도 2차 가보개혁 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1차 가복 과거제 폐지했다 뭐 탁지하면 이런 거 중요한 거 신분제 폐지 이런 거 꼭 알아두셔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 2차 가보개혁 때는 역시 홍범 14조나 교육입국조서 금방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8도에서 23부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 을미개혁은 뭐였죠? 을미개혁은 태우단종건 을미개혁 또는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을미개혁은 태양법 태양령이잖아요. 그죠? 우편제도 단발령 종두법 태우단종 또 건양이라는 연호 이 정도. 광무개혁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히는 거. 군사력 강화의 원수부 지게 설치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자 34번 문제입니다. 이분도요. 정말 이분 그냥 얼굴 그대로 제가 주시정 선생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 예전에 인물사로 또 나왔던 문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한글 국어 문법 이런 걸 발견하면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셨다. 그런데 아쉽게도 1914년 음식을 잘못 드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인물사가 나왔던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우리 주시경 선생님. 그죠? 국어 문법, 말의 소리, 아무튼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당연히 국문연구소 답 4번 쭉 튀어나왔죠. 근데 그 후에 조선어 연구회 1921년에 만들어진 그 제자들이 만들어진 192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 또 이것이 더 발달한 조선어 학회 1931년 그러나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돌아가시고 옥고를 치르시지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가야의 날 기념식 이건 조선어 연구에서 하죠. 맞춤법 통일한 이러고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지 못했죠. 시도만 했죠. 한글 잡지 간행했죠. 조선어 연구에서.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다. 다음 문제. 자, 35번 밑줄근 이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양기탁 선생님과 함께 비밀결사 뭐였죠? 신민회죠. 신민회. 그죠?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이 단체는 대성한학교, 오산학교 기억납니까? 탁 떠오르는 거. 교육, 경제, 또 언론,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이게 기억나요. 그래서 교육만 지금 딱 얘기해주면서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교육, 경제적으로도 돈이 필요해요.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그래서 서점, 태극서관과 도자기회사, 자기회사를 만들었죠. 언론, 양기탁 선생님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언론 활동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그죠? 또 해외 독립운동기지 만주 삼원보에 우리 이회영 선생님 가족들 다 가고 그 영토를 사서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잖아요.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동양행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거고요. 답은 2번이 정답이고. 황무지 개강권 뭐죠? 바로 보완해죠. 땅을 보완해야 돼. 바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죠. 중추원 의회 설립하면은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요. 만민공동회도 독립협회죠. 그죠? 됐나요? 다음 문제.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민족운동은 뭘까요? 보니까 쭉 핵심을 읽어보시니까 국권 피탈이 직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국권을 빼앗기고는 이주해서 이회영 일가 신민회 역시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의 요 부인이 아무튼 그 일가가 당겨지는 이 지역이라는 거야. 그 지역 기억나요? 이때 당시 1910년대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연해주 지역, 북간도, 서간도 물론 합해서 만주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지역 그뿐만 아니라 미주, 하와이 이쪽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기지 그리고 민족운동기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잖아요. 서간도 지역. 여기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경학사 설립하다. 그렇죠. 경학사 설립하죠. 답 1번이 맞는 말이네요.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을 중심으로 한 대조선 국민군단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대한인 국민의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 바로 미주 지역이죠. 미주 지역. 그죠? 미국 지역.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건 뭐죠? 그러면서 3.1운동이 딱 터지죠. 28 독립선언서는 어디서요? 도쿄에서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져서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선 선생님이 중심으로 어디요? 연해주죠. 그래서 이 지역 봐주셔야 되고요. 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은 이 사건의 역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우리 혜원님이 요걸 틀리셨어요. 요것만 맞으면 100점인데 갑자기 너무 아깝네요. 근데 되게 쉬웠는데 청산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죠?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봉오동 전투가 딱 일어나기 시작하고 청산리 전투가 딱 일어나고 이거 언제요? 1920년이에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아쉬워요. 이거 3.1운동 이후 일어나서 답은 2번이 정답이거든요. 너무 아쉬운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 종교입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나철의 뒤를 이어서 나온 종교.
바로 단군교 또는 대종교라고 하죠. 단군 신앙으로 하는 요 대종교입니다. 단군 신앙을 하는 단군교, 대종교라고 불리는 이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종교 활동 기억나시죠? 사찰을 갖다가 하는 거 이걸 폐지합니다. 이건 당연히 사찰이 어디예요? 불교죠. 불교 유신회에서 불교에서 합니다. 개벽, 신여성, 이 잡지, 여성운동 뭐 이런 거 했던 거는 어디예요? 천도교죠. 천도교. 중강단 역시 그래서 항일 독립투쟁 이런 거 많이 하죠. 답 3번이 정답이죠. 배지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이거는 개신교에서 그죠? 개신교에서 했죠. 경향신문, 민중계몽, 또 의민단 이걸 했던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교들 활동 이때 당시 활동했던 내용들 기억하셔야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 취지서는 뭐예요? 지금 쭉 읽어보니까 교육이에요. 대학 설립을 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우리 1천만이 1원씩 모여서 1921년 밀립대학을 만들자 했는데 됐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옳은 것을 올라라. 이상재 선생님이 중심으로 1천만이 1원씩만 모으자. 이거였죠. 답 3번이 정답인데 근후에 여성운동이죠. 특히 근후에는 신간회가 기억나야 되고 신간회 자매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중심을 했던 거고 5.4운동에 영향을 줬던 건 3.1운동이죠. 어린이날 어린이 잡지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소년운동이죠. 종교는 천도교죠. 브라로드 운동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서는 동아일보죠. 그래서 브라로드 운동 바로 민중계몽운동으로 가는 거죠. 애국계몽운동. 다음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929년 한국과 일본의 이 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광주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죠? 그래서 11월 3일을 갖다가 뭐 학생의 날이고 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학생 중심의 항일운동인데 그 전에는 6.10 만세운동이 있고 그 전에는 3.1운동이 있고 그래서 요 각각의 운동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신간회가 파견되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퍼지고 3.1운동 이후에 최대 운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이 정답이네. 순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인산일날 한 거. 이건 6.10 만세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건 3.1운동이고요.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국채 보상운동이죠. 문화통치로 바뀌었어요. 무단통치에서. 이건 뭐예요? 3.1운동이죠. 다음 문제. 자, 41번. 이거 인물사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분들 항상 나오시는 이제 박은식 선생님. 우리의 정신을 중요시해라. 정신, 우리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통사. 물론 박은식 선생님 말고도 신채호 선생님 독사신론부터 해서 조선상고사 이게 꼭 기억나야 되고 백남훈 선생님은 우리 조선 경제사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사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이에요. 다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한국운동 독립지열사 그래요. 이거 해서술했습니다. 맞아요. 유물사관으로 한 건 박은식 선생님이 아니죠. 이거는 백남훈 선생님 나로 가야 되죠. 진단학계 실증주의는 나가 아니라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이죠. 독사신론 이분 신채호 선생님이죠.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여의도 교서는 바로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의 이 후계자들 바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뭐 이런 분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41번 역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지청천 선생님을 말하네요. 총사령관 지청천. 그죠? 이분들 인물사로 항상 잘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한 회상이 담긴 내용인데요. 이 인물 지청천 인물의 옳은 것을 골라라. 의열단 조직을 단장이었어요. 그건 김원봉이죠. 김원봉. 동양적 주식회사를 던지고 김원봉이 이제 쫙 선생님들이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제 나석주
이거죠. 나석주가 주식기사를 던진 거죠. 돌아가셨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우군부를 하는 건 누구예요? 임병찬이죠. 임병찬. 그죠? 1910년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바로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지청천 선생님이죠. 답은 4번이 정답이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기다렸다가 습격한 건 우리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죠? 됐나요? 다음 문제.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를 물어보네요. 단체. 지금 요 궁성에서 지금 일본의 왕에게 딱 던진 거는 누구예요? 이봉창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거의 소식을 듣고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상하이를 점령하죠. 상하이를 점령하고 나서 이때 이제 이 그 폭탄을 상하이에 폭탄을 딱 투척한 건 이거 윤씨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죠. 그러면 봉봉 이거의 단체 이봉창 윤봉길 이 단체는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고 1930년대에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옳은 것을 골라라.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다. 너무 답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요? 아니요. 지금 1931년입니다. 지금 중일전쟁 1937년이잖아요. 조선혁명 선언하면 의열단이죠. 이건 의열단. 김일상, 김상옥, 나석주 이분 다 의열단이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신민회잖아요. 그죠? 신민회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태평양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이때 이 시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시기,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1940년대가 지금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회사령이 철폐되는 건 언제예요? 1920년대 폐지되죠? 회사령은 1910년대고요. 조선태원역, 조선인들 때려야 돼! 언제요? 1910년대요. 토지사업 1910년대요. 여자 정신 근로령. 정신대로 끌려가요. 징병제 끌려가요. 그죠? 답은 4번이 정답이죠. 1차 교육용 10년대죠. 10년대. 그죠? 다음 문제. 자,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분도 뭐 인물사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얼굴만 봐도 영운영 선생님이죠. 이분 계속 나왔던 인물사들이 아주 총집합했어요. 영운영 선생님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맡잖아요.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차후합작, 영운영, 김규식, 중도파들. 맞아요. 1번이 정답이죠.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남북협상을 주도한 건 이제 김구 선생님이죠. 영운영 선생님은 돌아가신다 그랬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이걸 하다가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남북협상은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하죠. 흥사단을 설립한 거는 누구예요? 안창호 선생님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읍에서 남한만 단독 정부 만들자. 누구예요? 이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조선 의용대를 창설한 건 누구예요? 김원봉. 그죠? 의열단의 김원봉이죠. 됐나요? 다음 문제. 46번 역시 가, 나,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죠. 1948년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를 했던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이 친일파들을 갖다 처단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결국은 1950년 6.25 전쟁이 빵 터지고 나서 결국은 1차 개헌을 하죠. 자기 반대파들이 많이 국회가 당선되니까 안 되겠다.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1952년 1차 개헌을 하죠. 부산에서. 그죠? 그리고 54년에 다시 2차 개헌을 하는데 그게 이제 4.4 5.2 사건이라 그래서요. 그죠? 4.4 5.2 사건으로 발췌 개헌을 하죠. 그죠? 초대 대통령에서는 영원히 할 수 있게 만든 내용이잖아요. 아무튼 요 사이 시기입니다. 요 사이 6.25 전쟁 터지고 요 사이 2차 개헌 전에 사실 옳은 것을 골라라. 내각 책임제는 언제 만들어져요? 장면 내각이 만들어져요. 이승만 정부가 끝납니다. 1960년대 이후요. 그죠? 유신헌법은 지금 박정희 정부잖아요. 박정희 정부. 그죠? 1972년. 그죠? 10월. 진보당 사건. 야,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2차 개헌이 끝나고 조봉암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많은 표를 얻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 구속당합니다. 바로 이후에요.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그래 이게 1차 개헌이죠. 뭐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 4번 이 정답. 3.15 부정선거는 1960년 결국은 4.19 혁명이 터져버리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다음 총선거. 자,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모여서 총선거를 합니다. 1948년 5.10 총선거, 우리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그죠? 자, 이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어요? 이런 말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1960년 그때 당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돼요. 그래서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하게 되는 거고, 비례대표제는 이때 없었어요. 최초의 보통선거고 38선 이남만 했죠. 재헌국회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효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일부 답 1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네요. 노동자 최저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하면서, 그죠? 1970년이죠. 자, 이 사실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최저임금법은 한참 이후에요. 1986년에 제정되는데요. 아무튼 이후에 제정됐겠구나 하는 거죠. 한미원조는 언제? 그 전이죠. 6.25 전쟁 전에. 그죠? 예. 이미 그 전이죠.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이거는 지금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1977년에 100억 달러가 달성됩니다.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도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1960년대 초반부터. 그죠? 1962년부터 1차, 2차, 1960년대부터 이제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요. 70년대 3차, 4차 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김영삼 정부.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네요. 김대중 정부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와도 그냥 알고 내용을 딱 보더라도 김영삼 정부에 없죠. 김대중 정부에 없죠. 이게 나와야죠.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업적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이거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틀렸죠. 금융실명제는 맞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맞죠. FTA는 노무현 정부 때죠. 그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문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 4.13 폭거 무효다. 이거는 1987 영화를 보면 나오죠. 1987년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끝나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나 내용은 다 아는 건데 막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철아 아버지라 할 말이 없대. 이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날까지 그 며칠까지 이렇게 울리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좀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양원재 국회가 출연한 건 장면 내각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때이죠. 박정희 정부 때. 그죠? 신군부 계엄하면은 신군부라는 건 5.18 민주화 운동,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죠.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됐던 것도 바로 5.18, 1980년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진 거 바로 1987이죠. 6월 민주항쟁.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역시 쉽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나머지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